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 동영상에서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앞 동영상에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 열심히 공식을 외워요. 열심히 공식을 외우죠. 근데 뜻도 모르고 외워요. 뜻도 모르고 외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어지간한 애들은 피타고라스 정리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ABC가 뭐야? 그럼 대답을 못해. 뜻도 모르고 외워요. 근데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학생들이 공식을 제대로 외우지 않아요. 제대로 외우지 않습니다. 제대로 외우지 않아요. 뭐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적어봐라 그러면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근해 공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뻥 쪄. 이게 왜 근해 공식이 아니에요? 이게 뻥 쪄요. 야, 공식은 말이다.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게 근해 공식이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니라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아니다. 이 위에 있는 코멘트까지 알아야 돼. 이 코멘트. 2차 방정식. 이것의 근은 이거다. 요 코멘트. 뭐 당연히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 코멘트까지 다 적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들 대부분 등호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부등호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가 들어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가 들어있는데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은 다 등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때는 등호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외워야 돼요. 공식을 외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통째로 외워야 돼요. 이렇게 통째로 외워야 돼요. 등호까지 포함해서 한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앞 동영상에서 공식은 문장이라고 그러죠. 등호까지 포함해서 한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돼. 근데 애들은 이것만 외워. 야, 이게 뭔데? 그럼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해요. 혹은 이것만 외워. 학생들은. 이것만 외워. 이게 뭔데? 그럼 대답을 못해. 강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식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너무나 대충 외우는 거야. 통째로 외우지 않고 이만큼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적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다른 걸 요구해. 뭐냐면 A하고 B가 양수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이거를 통째로 외우라고 그래요. 근데 학생들은 이것만 외워. 이것만. 그럼 또 애들이 나한테 불만을 가지지. 아니 이것만 외우면 되지. 이걸 같이 외워야 돼요? 같이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몰라서 문제 틀리는 경우 있다. 이거 몰라서 문제 틀리는 경우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같이 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째로 같이 외워야 합니다. 자, 이제 명제를 배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주면 명제가 이거잖아요. P면 Q이다. 이걸 가정이고 결론이라고 하잖아요. P이면 Q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이걸 통째로 외워야 하잖아. P이면 Q이다라고 통째로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공식을 외울 때 Q이다만 외워. 이거이면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이거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같이 외워야 돼요. 근데 결론만 외워. 그러면 가정을 모르니까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이 가정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과 적용하면 안 되는 상황을 구별 못 하는 거야. 달리 말하면 맥락 파악을 못 해요. 공식을 적용해야 할 사람과 적용하지 않은 상황을 구별을 못 해. 반드시 이 가정을 알고 있어야 돼. P이면 이 가정을 알고 있어야 결론까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가정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가정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야, 내가 내 아내한테 뽀뽀하는 건 괜찮아. 근데 길 가다가 모르는 여자 붙잡고 뽀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갔어. 왜 모르는 여자 붙잡고 뽀뽀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아내한테는 뽀뽀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모르는 여자한테 뽀뽀하면 문제가 되죠?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공식을 적용할 때 이 공식이 언제 적용이 되고 언제 적용을 하면 안 되는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위에 있는 가정, 이 위에 있는 가정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이 공식을 적용할지 말아야 할지가 적용된단 말이죠. 제가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어떤 애가 화장실 가고 싶대, 똥 싸고 싶대. 그러면 그래 똥 싸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더니 그 애가 갑자기 바지에다 뿌지직하고 똥을 싸는 거야. 야, 너 왜 바지에다 똥을 쌌냐? 선생님이 똥 싸라면서요. 야, 내 말의 의도는 화장실 가서 싸라는 거지 바지에다 싸라는 게 아니야. 저는 선생님이 똥 싸라고 그래서 그냥 바지에 쌌죠. 저는 화장실 가서 싸는지 몰랐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앞뒤 상황, 앞뒤 맥락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한다고요. 앞뒤 상황, 앞뒤 맥락에 맞게.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읽고 내가 이 공식을 적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적용할지는 앞뒤 상황, 맥락을 알고 공식을 적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앞뒤 상황, 맥락은 생각하지 않아. 무조건 공식만 해요. 아까 비유로 말한 것처럼 내가 뽀뽀해도 되는 여자가 있고 뽀뽀하면 안 되는 여자가 있는데 이런 앞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여자나 붙잡고 뽀뽀해.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화장실에서 똥을 싸야지. 왜 주방에서 똥을 싸? 왜 학교 강의실에서 똥을 싸? 아니잖아요. 이게 앞뒤 맥락, 앞뒤 상황을 파악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요 결론만 해요. 결론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등식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외워.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맥락을 모르는 거야. 내가 언제 뽀뽀해도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언제 뽀뽀해도 되는지. 이때는 뽀뽀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학생들이 공식을 외우는데 공식을 제대로 외우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도 왜 문제를 못 푸냐고? 제대로 외우지 않아서. 물론 앞 동영상에서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푸는 걸 먼저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눈으로 보고 푸는 연습을 해야 맥락을 파악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근데 학생들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공식만 외우니까 맥락에 맞게 적절한 공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학 능력이 맞긴 맞는데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능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슬퍼할 때 재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상대방이 슬퍼하면 위로해줘야지. 앞뒤 상황에 맥락에 맞게. 상대방이 즐거워하는데 내가 울면 안 되지. 앞뒤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이야. 일상에 이상한 놈 안 되기 위한 사회의 적응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이런 능력은 수학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앞뒤 상황, 앞뒤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학생들은 공식을 증명할 줄 몰라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증명해라. 증명 못해. 증명 못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 증명해라. 증명 못해. 증명 못해요. 물론 그 수준으로 증명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뿔의 부피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건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증명은 못해요. 하지만 증명을 못하면 설명은 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F는 ma다. 물리에서 배우는 이 공식. 이거를 뭐 우리가 증명은 할 수는 없어. 근데 설명은 할 줄 알아야지. 여기서 F가 뭐고 M은 뭐고 A는 뭐고 이 F는 ma라는 식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 식이 나왔는지는 설명은 할 수 있어야죠. PV는 NRT도 마찬가지죠. PV는 NRT도 여기서 P는 뭐고 V는 뭐고 N은 뭐고 R은 뭐고 T는 뭔지 보일의 법칙을 배우고 샤를의 법칙을 배우고 그걸 통합해서 보일 샤를의 법칙을 배운 다음에 그 보일 샤를의 법칙을 계량해서 일반적인 형태로 만든 게 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스토리, 증명 또는 설명은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증명을 못해,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니까 공식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해. 증명을 못하니까 공식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증명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제대로 외우지 않으니까 맥락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공식을 써야겠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내가 이 공식을 쓸지 저 공식을 쓸지를 정해야 하는데 맥락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수학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증명도 못하면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열심히 외우고 있다니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유도도 못하면서. 유도해야지. 등차 수열에서도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 증명 못합니다, 애들이. 학생들이. 증명 못하고 이걸 열심히 외워.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외워. 이 A가 뭐야? 대답 못해. L이 뭐야? 대답 못해. N이 뭐야? 대답 못해.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공식을 증명 또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얘기예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 증명은 튜토리얼이다. 증명은 튜토리얼이다. 우리 게임 할 때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게임 딱 시작하면 튜토리얼 있잖아요. 어때요? 그대는 튜토리얼 합니까? 아니면 튜토리얼 건너뜁니까?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는 튜토리얼을 반드시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하잖아. 게임 만든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의 규칙과 게임의 팁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알려주는 게 튜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을 하면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져. 근데 튜토리얼을 하지 않으면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아지고 그냥 막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게임을 배워요. 그럼 튜토리얼을 하는 게 게임을 빨리 배우는 거예요. 튜토리얼을 안 하는 게 게임을 빨리 배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식 또는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은 그 공식의 튜토리얼이에요. 튜토리얼.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공식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공식이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공식이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는구나. 증명 또는 설명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익히는 거야. 그 과정을 익히고 그리고 증명을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이 튜토리얼을 익히려고 노력하지 않아. 왜 그러냐고? 어렵다고. 어려워해. 증명을 익히는 걸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근데 이게 참 모순되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 그렇죠? 수능 29번,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근데 이거는 어렵다고 안 해. 이거는 어려워서 하는데 이건 어렵다고 안 해. 생각해봐요. 29번, 30번 문제 풀이 내가 익혔다고 치자고. 그럼 이거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나? 적용 못 해요. 근데 이 증명은 내가 익혔어.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적용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정말 많은 상황에서 적용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효율을 생각했을 때 근해 공식 유도를 한번 딱 익혀놓고 나면 앞으로도 그게 적용될 상황이 엄청 많아. 두고두고 써먹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29번, 30번 문제는 앞으로 써먹을 일도 없는데 이거는 어렵다고 풀고 증명은 어렵다고 안 풀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이야.
노력을 증명에 노력을 투자해 주세요. 증명에. 어떤 공식을 증명하고 어떤 정리를 증명하고 어떤 공식을 설명하는 것들 거기에 노력을 투자해 주세요. 거기. 자, 마무리합니다. 학생들이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냐? 앞 동영상에서는 학생들이 뜻도 모르고 공식만 외운다. 그리고 공식을 눈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더 우선인데 공식을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기 전에 공식부터 외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공식을 못 푼다. 공식을 보고도 문제를 못 푼다. 이런 얘기를 앞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고 이 동영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식을 제대로 외우지를 않아요. 학생들이. 대충 외워. 정확하게 외워야 하는데 학생들이 공식을 대충 외운다고요. 대충 외우니까 맥락을 몰라. 상황 파악을 못해. 맥락을 몰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과 적용하면 안 되는 상황을 구분을 못 한다고.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죠. 내가 뽀뽀를 할 수 있는 여자와 뽀뽀를 하면 안 되는 여자를 구분해야 돼. 내가 똥을 쌀 수 있는 상황과 똥을 싸면 안 되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구분을 못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수학머리가 딸려서 이 구분을 못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수학머리가 딸린 게 아니라 맥락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일상의 대화에서 친구들끼리 막 대화할 때 그 맥락 파악 못하고 이상한 대화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사회 부적응자 같은 애들. 그죠?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맥락에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식도 맥락에 맞게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맥락에 무관하게 공식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식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증명 또는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정리 또는 공식을 설명 또는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증명을 할 줄 아는 이 능력이 튜토리얼이고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이 공식의 의미가 이거구나. 그런 공식의 의미, 각각의 문자의 의미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하는 아주 쉬운 상황, 특수한 상황, 이 공식을 적용하면 안 되는 상황 이런 맥락까지 다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게 공식의 증명 또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식을 알아도 문제를 못 푸냐? 증명하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하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달길이었어요. 마칠게요.